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꼭 1년 전, 작년 이맘때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내년엔 주가가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만 되면 주가가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호언하던 이명박 정부.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설업계는 부도 도미노에 떨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자가 늘어나고 쪽방촌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뉴스가 우리의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주식은 반토막 나고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지 못해 학원가와 도서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고유가라든가 국제금융이기 때문에 경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몇 점이라고 성적을 매기는 것보다는 기대보다는 미치지 그러니까 못했다. 몇 점이라고 말씀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기대보다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적표를 매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글쎄, 성적표를 매긴다는 게 저 대학에서 가르쳐 왔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다만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해서 아쉽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까? 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집권 후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언론 장악 시도하고 이념 공강 버리고 과거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 일삼고 국정원 통해서 정치 사찰하고 비판 여론에 재갈 물리는데 시간 모두 허비했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10년 전 IMF 때 김대중 정권이 넘겨받은 외환보유고 그 당시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글쎄, 그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죠? 글쎄, 한 30몇 불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0억 불이 안 됐습니다. 네, 97년 12월 37억. 그리고 2월 25일 대통령 취임하던 날 267억 달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얼마였습니까? 외환보유고. 아마 지금 400, 500억. 2623억입니다. 10년 전에 주가지수 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글쎄, 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516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글쎄, 2천 아마 한 3, 400 되지 않았나 생각이. 이것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이거는 기억 못 하시는 거는 총리로서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1709였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경제지표 수치를 다 외우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주가지수가 얼마였는지는 총리로서 알고 계셨어야죠. 그것도 기억을 못하시고 대정부질의 답변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환율은 얼마였습니까? 환율. 10년 전에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10년 전에 거의 외환위기 때는 19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658원이었던 것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949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기억하세요? 1인당 국민소득 한 2만 불 정도. 이명박 정부 2만 불이고요. 국민의 정부 때 11,176불입니다. 이래도 잃어버린 10년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외환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시장세를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원화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많이 개인당 소득이 달러를 표시할 때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 안 하겠다고 홍준표 대표가 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근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은 아까 아침에도 대정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 네?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봤을 때에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거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성장 잠재력이 반토막이 난 것은 그 사이 여러 가지로 정책도 그렇고. 그 총리께서는요, 아직도 마음속에 오만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제가 그 설명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질의에 설명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아직도 이 오만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만하고 무슨 지난 관계가 10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 수치 한번 얘기할까요? 한번 하시죠. 네, 외환 보유고 300억 까먹고 주가 1,7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내려앉고 환율 949원에서 1,3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IMF로 10년 전에 국가 부도 내고 또 김대중 정권 탄생 이후에 6개월 동안 총리 인준도 안 해주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는 1년 만에 탄핵하고 이제 와서 다시 IMF 위기 논하게 됐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익은 특권층에게 돌려주고 손실은 국민에게 돌리는 것, 이것 이외에 뚜렷하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대로 나가면 한나라당에게는 IMF 2관왕 돌아갈 겁니다. 외환위기 때는 이것은 순전히 아시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경기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IMF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자마자 수출도 신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외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대외 여건 때문에 우리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맞바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그러면 말씀을 10년 드리겠습니다. 동안 국간에다가 2,600억 달러 채워놨는데 300억 달러 왜 까먹었습니까? 잘했나요?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율 건드려가지고 환율이- 300억 달러 그냥 까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요양은 그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역- 환율 조작 안 했으면 이렇게 300억 달러 까먹습니까? 잘못은 시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할 얘기 있어 할 얘기를 기회를 좀 주세요. 기회를 좀 달라고요. 자꾸 질문만 하시지 말고.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께서 미리 답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질문을 다 하세요 그러면. 네. 질문을 다 하시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300억 달러 왜 까먹었는지 설명하십시오. 300억 달러를 까먹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환율 정책은 아시다시피 국민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환율의 일부가 조정되면서 나온 것도 그랬을 겁니다. 그걸 까먹었다고 그러시지 그 마시고. 환율 정책 왜 그러면 3월 달에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습니까? 무슨 환율을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3월 달에 왜 남들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왜 올라갔어요? 그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환율이라는 것은 그래 조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환율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통행을 지키는 일이에요. 총리 답변 오늘 들어보니까요. 아직도 마음속에 오만이 자리 잡고 있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총리의 그 객관적인 질의나 답변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시더라도 인격에 손상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격엔 손상 안 됩니까? 총리가 그렇게 답변하면? 국민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총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잘못됐다,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 단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죄송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혹해하지 마세요. 10년간 애써서 채워놨던 곡간 지금 비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고 남탓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 예를 또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담화문 발표하셨죠? 네. 그 담화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는 쌀 직불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쌀 직불금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그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3월 1차 변동 직불금 2,792억 원 지급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걸 아직도 확인을 안 하셨나요? 네. 이 담화문은요.
남 탓하려고 쓴 담화문이고 국민 속이는 담화문입니다. 저는 국민을 속이려고 담화문을 낸 적이 한 번도 그러면 없습니다. 3월 달에 2,792억 원 지급한 건 뭡니까? 담화문을 낸 것이죠. 2,792억 원은 일본 돈 지급하신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체크해봐 주세요. 만약에 해서 2,792억 원 지급됐으면 홍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그 시점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지불되지 못했던 것이 나간 것이지 올해 신청을 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올해 3월 달에 나갔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올해 3월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신청분 가운데에서 미지급분이 나갔지 올해 신청에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올해 신청한 것으로서 나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러면 담화문에 그렇게 쓰셔야죠. 올해 신청한 것으로서 한 푼도 나간 것이 없다. 이렇게 쓰셔야지 올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글쎄 그것을 담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일이 이것은 이번에 나갔고 저것은 다음에 나갔고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담화문이라는 거는요. 보통의 국민들이 알아듣도록 쓰는 게 담화문입니다. 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1% 특권층을 위한 담화문입니다. 총리와 통화하는 사람들을 위한 담화문이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특권층을 위한 정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은 남의 탓하다가 실증 나면 법치주의 거론합니다.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먼저 지키고 장관들이 그리고 참모들이 솔선수범할 때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애경백화점, 강원랜드, 프라임그룹, 커네텍 압수수색부터 해놓고 겁주고 검찰은 야당 의원이면 무죄가 나더라도 무조건 기소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보복 사정을 위해서 법치를 강조합니다. 이런 법치가 이명박 측근에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국정감사에 이어 또 질의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 고발된 지 5개월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북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지검장은 춘천이라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춘천까지 가는데 5개월 걸립니까? 말 타고 다니나요 지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조치가 되도록. 쌀 직불금의 주역 이봉화 차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모두 고발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죠? 네. 네. 앞으로 10년간 수사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근데 총리 다시 좀 나와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BBK 김경준 그렇게 범죄인이다 사기꾼이다 내몰던 것 기억하시죠 총리? 그때 저는 해외에서 유엔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국내 정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모든 국민이 기억할 겁니다. 그 범죄인을 한국에 귀국 못하도록 LA에서 도와준 김재수 씨.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이 미국 법원 기록입니다. 이 법원 기록에 의하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귀국을 방해한 사람이 김재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LA 총영사에 임명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자의 귀국을 방해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형법상 범인 은닉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공로로 총영사직에 오릅니다. 공평한 법 적용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글쎄 그때 상황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BBK 관계는 이미
그 사실하고 다른 것으로 판명이 법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범죄인 김경주를 한국에 귀국 못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LA 총영사에 임명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글쎄요, 그 양반이 그것을 못하도록 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상황 파악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 파악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게 지금 그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치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전국 중고교생을 상대로 실시한 반부패 인식 조사 결과 보면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10억 원 벌면 10년 감옥 가도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능력보다 줄 한 번 잘 서서 출세하는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현 정부의 강부자 인사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가치관에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는 모든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한 데에는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중에 총리가 대표적인 분이라는 거 생각하시죠? 저도 책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책임을 조금 더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잘 이렇게 교육시킬 책임이 정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세요. 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한 것, 반칙과 부패, 국민적 불신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금융시장 요동치니까 지난 9월 17일 날 펀드 사겠다고 밝혔죠. 펀드 사셨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알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사셨다 그러면 내가 샀다 하고 공표할 리도 없으시고 또 조용하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샀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샀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은 전시용으로 그러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말 믿고 지난 9월 17일 날 펀드에 투자한 국민이 있다면 아마 지금 상당히 손해봤을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약 220만 원 손해봤습니다. 이 손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투자는 자기가 전체 여건을 잘 보고 난 뒤에 수익이 나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의 손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위기가 나빠져서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투자 기회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서 주식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낫도록 해서 앞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좀 더 희망을 갖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난 거 아무 책임 없으시다는 뜻인가요?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 중에 보험회사 지점장 자기가 투자 권유했다고 해서 책임감 느껴서 자살한 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대통령 선거 전에 약속한 재산 헌납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일정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펀드 투자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남이 탓입니까? 주식시장이 대통령의 말씀대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얼마든지 주식시장을 조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에는 나도 주식이라는 것을 펀드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사라고 조용한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도 펀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겠냐 그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충정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는 딴쪽에서만 이유는 생각하시지 말고 진중하게 모든 것을 접근하시고 좀 더 국민 앞에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이 아까
물러나실 의향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9월 23일 날 금융위기 관련 관계장관 회의 한 뒤에 브리핑에서 금융회사들의 외환 유동성 건전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마 그렇게 보도됐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은행들 외화가 모자라서 밤새 하루치기라도 빌리려고 동분서주하던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원화 가치 30%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보유고와 단기 외채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정이고 견딜 수 있는데 30% 하락합니까? 뭐 주가, 9월 12일 날 주가가 말씀입니까? 주가, 원화 가치 다 30%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40%로 또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재무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9월 12일 날 1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하려다가 200bp 너무 높다고 뭐 안 하시고 돌아오셨죠. 예, 우리 차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bp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실책이죠? 예, 그때 현지에서 어드바이서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걸 듣고 포기하고 판단 들어갔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인하시네요. 잘못하셨다고? 잘못한 것은 항상 잘못 시인합니다, 저는. 들어가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정국에는 경제 위기론을 얘기해놓고 9월 9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위기감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10월 13일 라디오 연설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가 22일에는 현재는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화합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기 사람 챙기고 갈등 조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하려는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종부세, 집회 자유 제한하는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재벌의 은행 소유 터주려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인터넷에 재갈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모두가 국민 갈등 유발하는 법들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법들입니다. 특권층을 위한 법, 정권 유지를 위한 법, 정부 비판을 막는 법들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되찾겠다는 것, 바로 이 국민 갈등과 특권층 수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정리해고안까지 수용하면서 국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상대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도 등용했습니다.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대통령, 그런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거국 내각을 구성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